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가정 내에서 하이엔드 오디오를 꾸리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고민이 주 사용자인 아버지 외에는 기기 조작이 어려워 온 가족이 즐기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에 적절한 대안이 되어준 것이 바로 룬입니다. 룬은 저희 하피TV가 여러분들께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죠. 룬을 사용하시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누구나 손쉽게 고해상도 음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룬에도 단점이 있죠.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스포티파이, 유튜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블루투스는 코덱 자체의 저음질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코덱 중에서는 고해상도 음원 전송이 가능한 aptX-HD와 LD과 같은 기술도 있죠. 만약 이런 코덱까지 지원 가능하다면 블루투스 음질의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펙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스펙을 내세운 중국산 블루투스 리시버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오디오 연결에 사용하기에는 음질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품은 딱딱한 음을 전달해 블루투스의 단점을 극대화할 뿐이었습니다. 하피TV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오디오용 블루투스 리시버를 찾아 여러 테스트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음질의 합격점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한 제품만이 저희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는데요. 현존하는 모든 블루투스 코덱을 지원하고 상급의 음질을 들려주는 오디오적인 블루투스 리시버 아이파이사의 블루젠 V2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공동구매 이야기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디오용 블루투스 리시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음질 코덱 지원. 기본 코덱이라 할 수 있는 SBC, 애플 모델에 주로 쓰고 있는 AAC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음원 전송을 위한 aptX-HD와 LD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출력 지원. 블루투스 리시버는 대부분 내부에 DAC를 갖추어 아날로그 출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하이엔드 오디오 사용자는 이를 리시버에 맡기는 것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 DA 컨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음질에 있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옵티컬 혹은 코엑셀 출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죠. 셋째, 잘 튜닝된 아날로그 음질. DAC가 없는 인티앰프 사용자거나 혹은 DAC 성능이 빼어나지 못한 제품을 쓰는 사용자라면 아날로그 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때는 잘 튜닝된 아날로그 출력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오디오를 위한 블루투스 리시버들이 정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잘 튜닝된 블루투스 리시버는 정말 보기 힘들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리시버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 아이파이 블루젠 V2를 제외하고 말이죠. 아이파이는 PC 파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2000년 영국에서 창업한 오디오 제조사로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PC 파일 시장에서 탄탄한 팬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이파이 젠 블루 V2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델은 V2 버전 2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을 올해 6월에 새로이 업그레이드한 따끈따끈한 모델입니다. 전작과의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블루투스 안테나 수신 범위가 80%가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거의 끊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실앞 현관문 앞에서 이미 블루투스가 잡혀있을 정도예요. 둘째, 내부 클럭 향상으로 음질이 우수해졌습니다. 마이너 체인지 수준이긴 합니다만 금액이 그리 차이나지 않는다면 버전 2를 구매하는 것이 낫겠죠. 이제 코덱을 보죠. 이 제품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AAC, SBC 외에 aptX, aptX Adaptive, aptX HD와 aptX LL 모두 지원하고 소니의 LDAC 그리고 중국 기업이 중심이 된 HWA 코덱까지 지원합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코덱을 지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블루투스 시그널을 담당하는 칩셋은 퀄컴의 QQC 5100 칩셋을 채택했고 DAC는 ESS사의 사브레 칩셋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TDK 클래스 1 그레이드의 커패시터를 쓰고 TI사의 파워 서플라이를 채용하는 돈 가격에서는 믿기 힘든 물량 투입을 동원했습니다. 가격만 보고 호락호락 볼 제품은 아니라는 의미죠. 자, 이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제작해 가격을 감안할 때 아주 우수한 디자인과 만듦새를 보여줍니다. 전면에는 좌로부터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컬러별로 연결된 블루투스 코덱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페어링 상태를 알려주는 LED 인디케이터가 위치합니다.
단자는 왼쪽으로부터 밸런스 4.3mm 출력, 언밸런스 스테레오 출력, 아날로그 디지털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코엑시얼, 옵티컬 출력, 수신 안테나, 그리고 5V 전원이 위치합니다. 액세서리로는 특기할 만한 점이 인터 케이블을 동봉해준다는 점이에요. 이 가격대에 이런 세심함까지 칭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젠 블루 V2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코덱을 지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기계에 따라 연결 방식이 다소 상이합니다. 먼저 코덱 스펙을 보겠습니다. 현재 주류로 쓰이는 코덱에는 표와 같이 4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퀄컴이 새로운 코덱 aptX 로스리스를 발표했죠. 이건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SBC이고 AAC는 애플이 즐겨 쓰고 있죠. 비트레이트가 250kbps로 낮은 편이고 고해상도 음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질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코덱입니다. 이에 반해 aptX와 LDAC 고해상도 음원 전송이 가능한데 aptX는 비트레이트도 그렇지만 최대 24비트 48kHz까지만 전송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코덱을 모두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aptX보다는 LDAC 쪽이 더 낫습니다. LDAC은 보시면 330, 660, 990 세 가지로 비트레이트가 나뉘게 되는데 전송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아이폰이 현재 AAC를 지원하고 aptX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과거 LG폰이 지원했었습니다. LDAC은 소니 독자 규격이었지만 올해부터 안드로이드 OS 기본 기술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출시된 안드로이드 폰들은 LDAC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사용자라면 어쩔 수 없이 AAC를 써야 하지만 젠 블루 V2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이폰보다는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폰으로 LDAC 코덱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LDAC 설정을 해보죠. 갤럭시에서 LDAC을 활성화하려면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블루투스 설정에서 LDAC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블루투스 페어링 이후 설정에서 이렇게 LDAC을 ON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LDAC은 비트레이트별로 재생 품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 설정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 음질로 재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설정을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오디오, LDAC 코덱 재생 품질로 들어가시면 이 중 최고 옵션이 990kbps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주 끊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V1보다는 나아졌겠지만 현재 이 시청실 공간에서는 2m 이내에 폰을 놓고 재생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주 가끔 끊기고 3m로 멀어지면 더 자주 끊기게 됩니다. 이 수치도 개인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세요. LDAC의 최고 옵션은 높은 수신 감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폰을 리시버에 최대한 가까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파이 블루 젠 V2는 제가 들어본 블루투스 리시버 중 가장 우수한 음을 들려줍니다. 저도 메인폰으로 아이폰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단번에 블루젠 V2가 상급의 블루투스 리시버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할 수 없죠.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폰을 LDAC으로 연결하고 990kbps 최상위 옵션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 고해상도 음원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사운드를 뿜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투스의 음은 무대의 공기감, 배음의 입자를 모두 깎아내서 아주 밋밋한 사운드였죠. 이 점이 블루투스의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젠 블루 V2는 고해상도 음원의 매력을 잘 살려냅니다. 블루투스의 음이라고 믿기 힘든 수준이에요. 저처럼 블루투스에 부정적이었던 분이라면 젠 블루 V2를 통해 LDAC으로 고해상도 음원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칼라 브루니의 문 리버나 다이애나 크롤의 데스페라도를 들으면 블루투스의 음이 이 정도라고 라는 감동이 자아나게 됩니다. 만약 하이엔드 DA 컨버터 사용자라면 젠 블루 V2와 디지털 출력으로 연결해 감동은 더욱 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제품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음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디지털 출력은 뒤로 물러서 있는데 아날로그 출력은 좀 더 포워드하면서도 좀 더 생생하게 들립니다. 하이파이가 아날로그 출력 쪽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매력적으로 튜닝했다는 인상인데요. 기계 매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날로그 출력 쪽이 하이파이 주장이 좀 더 뚜렷하게 느껴지면서도 매력적입니다. 하이파이 젠 블루 V2, 음질에 수긍할 수 있는 블루투스 리시버라는 생각입니다. 동가격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코덱 지원, 스펙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음질도 우위에 있죠. 이런 완성도에도 경쟁자의 가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이 더욱 매력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의 단점을 상당 부분 해소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일소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유설의 음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튜브, 멜론 등 어쩔 수 없이 블루투스를 써야 할 경우가 있죠. 이때 블루투스 사용을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주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오디오 시스템에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면 엔트리 하이엔드 불문 이 제품의 구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도 현재 이 제품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하이엔드 오디오 고객들에게 블루투스 리시버를 기본으로 선물해 드리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제품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하피TV 공동구매를 통해 메리디안 218, 251 패키지를 구매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원 못하는 기능이 없는 탁월한 올인원 제품인데 블루투스 하나가 빠져 무척 아쉬우셨을 겁니다. 이제 젠블루 V2로 블루투스를 고음질로 수혈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투스 리시버 공동구매를 요청해 주셨는데 드디어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젠블루 V2 이 신제품은 이번 공동구매가 최초의 공동구매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21만 9천원으로 공동구매 가격은 착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구매는 9월 8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가격과 구매 링크는 8일 오후 6시 정각에 본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댓글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3차 라이브 방송을 예고해드린 대로 9월 8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젠블루 V2 뿐만 아니라 오셔서 홈셔터 오디오 TV에 관해 궁금하셨던 점 남겨주시면 즐겁게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